요즘 제가 진보적 입장을 보면 제가 요즘 역차별을 당해요. 이짐에 당하고. 누구한테 이짐에 당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주요 매체도 제가 네. 왜곡당하고. 이번에 세종 이사장 맡으시면서 그 통일외교안보 특보 자리는 내려놓으셨는데 예전 특보 시절에 미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하시면 사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한미동맹 깨진다. 이게 무슨 동맹이에요? 국내 언론에서 그렇게 분석을 했던 거예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굿캅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배드캅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분석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측면이 좀 있었나요? 우리 정부가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지. 정부가 테이크오버 안 하는 것은 정부의 선택이고 특보라고 하는 게요. 공무원이 안 해요. 제가 정부의 노블 받지 않잖아요. 특보는 무슨 공급도 안 받는 특보를. 자, 수고하세요. 그리고 그랬죠. 비밀 취급 인가증이라는 게 없어요. 정부 문건들 제가 열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감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저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현 정부하고 맞는 부분이 많고 또 대통령께서 그게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걸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조율 없어요. 제가 정부에 무슨 장관을 하거나 안보실장을 하거나 직을 맡았으면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학자로서 특보나 이 자문직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담론을 만드는 데는 많이 역할을 했죠. If North Korea suspen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then we may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to scaling down, allocate U.S. joint exercise. This is Sparta! 그 미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 그건 미국을 위한 것이지 미국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는 얘기해요. 난 친미지.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내 젊은 날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네. 내 지적인 세계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는 모든 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미국 가서 5년 박사 받으면서 정답 미국 장학금 받고 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고마움이 있죠. 그러나 미국이 잘못된 정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청을 높이고 있어요. 기자분들이 저의 발언을 왜곡 보도하고 앞뒤 잘라서 보도하면서 저희 담론이 더 효과가 있게 만드는 부분도 또 있었죠. 그러니까 조금 취재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그 특보를 맡으셨었고 앞서 김대중 또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 햇볕 정책을 설계하신 주역이라고도 그렇게 알려져 있으시잖아요. 설계는 안 했고요. 설계는 김 대통령하고 임동원 이사장께서 이제 설계를 하신 거고 저는 거기에 이제 코멘트 해주고 또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작은 역할을 하셨다? 작은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 그런데 그 세 번의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에 학자로서는 유일하게 다 참가를 하셨었어요. 네. 그때 그 회담들에서 어떤 또 역할을 하셨는지 좀 인상적인 순간들은 어떤 게 있으셨는지 좀 얘기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2000년 평양 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누가 이게 갔다 오면은 대외 선전을 제일 잘할까? 임동원 이사님, 문재인 교수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불러서 오찬 주시면서 당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상회담인데 참 국내외 좀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여간 저는 이렇게 봐요. 6.15 정상회담은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구체성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총론적인 성격이 강했고. 경의하는 김정일 장모님께서는 2007년 10월의 정상회담은 상당히 세세한 강론적인 정상회담이었어요. 14정상선이 내용도 길 뿐더러 그냥 그 다음에 11월 중순에 이제 남북 경제 총리들이 만나가고 45개 사항을 합의를 하거든요. 그때는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교수님 같이 모시고 간 걸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이제 특히 BBC, CNN 이런 데 잘 나가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했던 것도 있을 거예요. 스피커 역할을 잘 하라고. 노 대통령께서 저를 또 좋아하신 부분도 있겠죠. 2018년 같은 데는 판문점 선언하고 평양 선언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의미가 있었던 게 2007년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비핵화 문제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김정인 위원장이 끝까지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2018년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에서 보면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는 걸 분명히 밝혔고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보면은 남북 사이에 뭐 어려움도 많긴 하지만 2000년, 2007년, 2018년을 보면 계속 진화의 과정은 겪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조적인 문제, 소위 강대국 정치라고 하는 것 포함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관계가 잘 풀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특보를 내려놓으셨는데 세종연구소 이사장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네. 뭐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선 재정적 기반을 확충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네. 그다음 그 뭐 국제적인 네트워크 하는 거, 세 번째는 연구 아젠다를 둘 다 참신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죠.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건 하여간 재정적 기반이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세종연구소가 뭐 정부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돈을 좀 많이 끌어오실 생각을 이제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우리 제가 뭐 능력이 될까요? 세종연구소에서 이제 발전기금이라는 거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은 네. 뭐 액수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세종연구소 나오는 모든 출판물도 드리고 우리 뭐 화상회의 또는 직접 회의에 추천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도 있습니다. 자, 세종연구소 많은 성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아이고,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어려운 감사드립니다. 배고파 죽겠네. 밥 먹을게.